자, 안녕하십니까. 이슈맨의 주식 뉴스공장 9월 18일 한 주를 시작하는 월요일, 날씨가 참 좋은 가을 날씨의 월요일 두 번째 이슈맨의 주식 뉴스공장 브리핑을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장에서 여러분들과 7월, 8월 변동성 부분들이 상당히 심할 때 여러분들의 투자 심리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코멘트를 좀 드렸습니다. 특히 이 시장을 바라보는 자체가 제가 이제 이 방송 부분들을 시작을 한 게 지금 한 2달 정도 약간 넘은 것 같습니다. 2달 정도 약간 넘었고, 그때 이제 7월 달에 시작을 하면서 7월 언제쯤은 잘 기억은 안 납니다라면은 여러분들 코멘트 드렸던 게 종합지수 2000선 후반, 3000선, 그 다음에 코스닥 700포인트, 변동사항이 하나도 없어요. 장중에 변동성이 나온다 해도 거기에 대한 변동사항 부분도 없고, 제가 시장을 바라보는 글로벌 전체적인 매트릭스 포함해 가지고 매크로 부분에서 그런 큰 틀에서 아직 변동사항을 변경할 만한 부분은 아직까지 제 리스트에는 들어오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조정장세 부분들 박스권이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고 코멘트를 드렸고, 박스권 매매의 가장 쉬운 매매 원칙 부분들은 박스권 하단일 때는 매수고 박스권 상단일 때는 차익 부분들 챙기면서 눈치를 슬슬 보는 부분들인데, 그런 전제 부분들이 지금 시간을 지나와서 보니까 거의 유사하게 진행이 좀 되고 있죠. 자, 정고점을 돌파를 할 때 가장 중요한 건 뭘까요? 자, 지금 우리가 이제 7월과 8월 달 이후에 특히 8월과 9월 달에 우리가 느끼는 체감 변동성, 특히 변동성 장세 부분에 급락 부분들이 좀 나왔고, 외국인들이 꼬리가 몸통을 흔들면서 선물 파생을 통해 가지고 우리나라 시장을 쥐락펴락했죠. 우리나라 코스피 주식의 30% 이상을 가지고 있는 외국인이니까, 물론 한 개인이 한 단체가 다 가지고 있는 건 아니지만 1차적으로 외국인이 그만큼 뭡니까 밑에 그 물량으로 가둬져 있는 상태죠. 거기에 뭐 기관 연기금이라든지 기관 투자가들이 갖고 있는 물량 부분들 하면 거의 이제 40% 정도는 물량이 잠겨 있다고 보실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움직이면 훨씬 더 가볍게 움직일 수 있고 탄력적으로 움직일 수밖에 없는 시장, 특히 대형주금도 5%, 10% 이상 움직이는 게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수급만 조금만 들어가면 그냥 반등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왜? 물량 자체가 예전에 물량 자체 대비 많이 잠겨 있는 상태다 보니까. 그러면서 이제 여러분들이 보실 때 2000선 후반 3000선에 대한 기대 부분하고 코스닥에 대한 그 700포인트에 대한 기대감이 전혀 변동사항 부분들이 없는데, 그 코멘트 드렸을 때는 주가가 올라가고 있었었죠. 올라갈 때에는 거기에 대한 기대감 부분들과 더 올라가겠지 하는 그 긍정적인 시그널 부분들을 봤는데, 한 코스닥 같은 경우 2번, 3번 흔들어 버리면 이제 투자 심리가 바뀌게 되죠.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그 한 달 동안 자주 얘기 드렸던 부분 중에 하나가, 내가 시장을 바라보는 시각 자체가 시장 자체가 좋은 장인지, 좋은 장에 대한 투자 시각 부분들을 가지고 있느냐, 나쁜 장에 대한 투자 시각 부분들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매매 전략 부분들이 확연하게 틀려질 수밖에 없다는 얘기를 좀 드렸어요. 자, 그러면서 그 이후에 이 시장의 변수가 한 2가지가 좀 생겼죠. 첫 번째, ECB가 테이퍼링 관련된 부분들을 일단 좀 뒤로 밀어놨고, 가장 중요한 부채 한도 협상 관련된 부분들을 공화당을 배제를 시키고 트럼프가 민주당하고 합의 부분들 하면서 일단 12월까지 뒤로 밀어놓으면서 유동성이 조금 더 활발하게 움직일 수 있는 시간을 빌미를 제공을 했어요. 이건 아주 중요한 역할 중에 하나예요. 8월 달에 7월 달에 여러분들한테 그 박스권 부분들의 코멘트를 드릴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부분이 미국에서 부채 한도하고 세제 개혁안 이런, 그다음에 FMC의 금리 인상이라는 자산 축소 22도 포함해가지고 이런 내용이 글로벌 매크로 쪽에도 유동성 측면의 강약 부분들을 조정할 가능성 자체가 큰데, 이걸 일단 뭡니까? 조금 밀어놓긴 했습니다. 이번 주에 FMC가 있겠지만 시장 분위기 컨센서스로 보면 물론 확인을 해봐야 되겠지만 그렇게 크게 여파 부분들을 줄 가능성 자체가 점점 좀 낮아지고 있는 상태라죠. 자,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보실 부분이 지금 장세 자체가 지금 박스권 하단 부분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던 지정 리스크 부분들도 점점 줄어들고 있죠. 물론 이번 주 19일 날하고 21일, 그 다음 25일 트럼프 문재인 대통령, 그 다음에 북한에서 기조연설 부분들 하지만
지난주 금요일장을 우리가 한번 리마인드를 한번 해보시면 미사일을 쐈는데도 불구하고 오후장에는 수급이 들어왔어요. 미사일 발사가 됐고 동해가 아니라 태평양에 떨어졌는데 불구하고 시장에서 이 유동성 부분들은 별로 그런가 보다 정도로밖에 보이는 그 해석 부분들이 안 나왔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시장에서 어떻게 되나요? 아침 브리핑 부분에서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해외 시장, 엔비디아, 반도체주 상승 부분들이 진행이 되다 보니까 우리나라 두 가지로 제가 나눠드렸죠. 실적이냐, 모멘텀이냐. 우리가 이제 2, 4분기 삼성전자 최고치 실적 부분들 나왔을 때 그때 제가 여러분들한테 코멘트를 드렸던 부분이 실적이 예상치, 시장에서 예상하는 컨센서스에서 뭐 최소한 20-30% 이상의 상승 부분들이 나와야지 주가 상승 부분들이 나올 수 있다라는, 왜? 그 전에 주가의 반등 부분들이 꾸준하게 좀 나왔기 때문에. 그리고 그 시점부터 삼성전자는 꺾이기 시작했죠. 우리나라 종합지수가 1900선에서 2450선을 이끌었던 삼성전자가 꺾이기 시작하면서 우리나라 종합지수도 2450선에서 2300선까지 하락을 만드는 계기 부분들이 좀 됐어요. 근데 이게 또 바뀌었죠. 이 내용 부분들이 주말에 코멘트를 좀 들었던 것처럼 주도주라는 미인주 흐름 부분들이 한번 여러분들 잡을 수는 있어요. 워낙 많이 이 주도주 부분들이 움직일 때는 다방면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근데 이 색깔 자체가 계속 뭡니까? 고집을 부리면, 물론 저도 이제 좋아하는 종목들 깊게 분석 부분 들어갈 때는 아무래도 좋아하다 보니까 약간 바뀌는 부분들이 좀 좋게 보려고 하는 시각 부분들을 가질 수밖에 없는 부분이 없잖아 있지만 그런 그 주도주 흐름 부분들이 빨리 바뀐다고 말씀드렸죠. 성향 자체도 빨리 바뀌고. 근데 이제 유동성에서 나오는 그 성향 부분들은 자주 그렇게 크게 바뀌지는 않아요. 자, 그러면서 이제 삼성전자의 실적 가이던스 부분들이 다시 부채 한도가 협상이 3개월 미뤄지면서 뭘로 부각이 됐다 했어요. 성장주의 관심권 부분들이 다시 커졌다라고 말씀을 좀 제가 분명히 좀 드렸죠. 그러면서 게임주도 관심권을 두셔야 되고, 바이오도 관심권을 두셔야 되고, 제약, 그 다음에 3D 랜드, 전기전자, 헬스케어, 화학, 4차 산업혁명, 모멘텀이냐 실적이냐에 따라서 이 분류 부분들을 명확하게 하셔야 된다라는, 그리고 이 군 내에서 움직인 부분들을 집중하셔야 된다는 얘기를 좀 드렸어요. 시장이 전반적으로 오늘은 반등 부분이 나왔지만 이제까지 여러분들 보시면 수급 자체가 집중된 게 아니라 약간 분산됐기 때문에 모멘텀 자체가 좋아지는, 실적의 기대감부들이 좋아지는 섹터 쪽으로 뭡니까? 이 분산된 수급이 집중된다고 말씀을 좀 드렸죠. 오늘 셀트리온 보세요. 아침에도 바이오 시밀러 관련된 얘기 드렸고, 지난주에도 FTA 신약 건수 이미 7월달, 8월달에 신약 건수가 작년 대비 이미 넘어섰다는 얘기 드렸고, 우리나라 1000억 정도 그 신약 파이프라인에 대한 기대감, 그 다음에 뭡니까? 항암 바이오 시밀러 부분들에 대한 그 허가, 이런 내용들이 오늘 셀트리온, 어제 지난주에도 상승 부분들이 좀 진행됐지만 오늘도 보면 셀트리온이 장중에 11% 올라왔어요. 그리고 넵튠 지난주 금요일에 상한가 갔죠. 오늘도 또 추가 상승 부분도 아침에 강한 반등 부분 나왔는데, 이게 뭡니까? 다른 쪽까지 확산이 되고 있어요. 게임빌이 장중에 14%까지 나왔습니다. 그리고 삼성전자 저 무거운 시가총액 1위 종목군이 4%까지 상승 부분을 이끄는 뭡니까? 실적 기대가 이런 종목군들이 훈풍 부분들 좀 보이면서 성장과 실적의 양쪽의 접목이 되는 삼성전자의 훈풍 부분들 보고, 여기에 이제 3, 4분기 실적이 반도체 쪽에서 반도체 쪽에 10조 정도인데 4, 4분기는 실적이 또 업그레이드 되고 있어요. 업그레이드 되면서 아침에 이걸 설명드렸죠. 4, 4분기 실적 자체가 지금 실적 컨센서스가 지금 업그레이드 되고 있다. 뭘로? 갤럭시 노트 8에 대해서. 8에 대한 기대감 자체가 지금 계속 높아지다 보니까 뭡니까? 애플도 지금 신제품 효과 부분들이 좀 나오고 있고, V30 부분들도 신제품 나오고, 구글의 픽셀폰인가요? 그것도 지금 잘하면 우리나라의 글로벌 런칭 부분들이 들어갈 것 같아요. 그러면 물론 전체 시장 파이 부분들은 어느 정도 한계가 있지만 새로운 제품 부분들이 나오면서 뭘 지금 자극을 하고 있나요? 교체 수요 부분들에 대한 신제품에 대한 기대감 부분들이 하면서 기존의 이 스마트 부품 쪽에 대한 수요 부분도 같이 확성시키고 있어요. 기대감 자체가 점점 더 커지고 있죠. 3분기 실적보다는 4분기 실적 부분들에 대한 업그레이드가 지금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게 어디로 또 표명이 되나요? 수급으로 나오는 거죠. 외국인들의 그 전기전자 쪽 수급 부분들도 보시면 오늘 상당히 좀 많이 들어왔죠. 특히 전기전자 쪽 보면
오늘 전체 외국인들 전체 금액이 2,100억 정도 되는데 전기전자 쪽만 거의 2,000억 정도 매수가 좀 들어왔어요. 그걸로 지금 다 보이는 거예요. 외국인들이 삼성전자랑 SK하이닉스, 특히 SK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까지 도시바 인수 관련된 불확실성 부분들을 좀 가지고 있었는데, 애플이 주말에 이슈 분석 부분들을 말씀드릴 때 애플이 넘어오고 시게이트, 대리 이쪽 한미일 진영 쪽에 힘을 좀 실어주면서 완벽하게 이쪽으로 좀 기우는 모습들이 지금 보이고 있어요. 개인적으로 저는 인수되면 좋겠다고 말씀드렸는데, 인수가 좀 되는 방향으로 상당히 많이 기운 것 같고, 여기에 조금 더 욕심을 낸다 하면 그 의결권 있죠. 의결권 쪽에서 좀 그 자기 의지대로 밀어붙일 수 있는 의결권의 내용까지도 가지고 갔으면 좋겠다고 하는 그 개인적인 소망 부분이고, 아무튼 긍정적인 시그널 부분들을 좀 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3D 랜드, 그 다음에 D램에 가게 되는 수요 자체가 지금 계속적으로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그 부분이 이제 3D 랜드의 투자 기대감 부분들까지 업그레이드 시키고 스마트 부품까지 지금 업그레이드 시키고 있는 뭡니까? 긍정적인 시그널에 선순환 부분들이 좀 나오고 있어요. 자, 오늘은 이런 얘기로 좀 마무리 좀 하려고 합니다. 좋은 장인지 나쁜 장인지에 대한 그 투자 시장을 바라보는 시각은 제가 여러분들한테 계속 코멘트를 좀 드릴 수 있지만 스스로 그 부분에 대해서 인정을 하지 않으면 어떨 수가 없습니다. 왜? 트라우마가 더 크다 그랬죠. 우리가 이제 상승에 대한 기대감 부분들을 볼 때는 짧겠지만 이렇게 한 달 반 정도 조정파동 부분들을 계속 보다 보면 어떤 투자 심리 부분들을 1차적으로 가질 수밖에 없냐면 의심의 눈초리 부분들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안 되지 않느냐? 안 될 것 같은데? 코스닥 여러분들 630포인트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10포인트 급락 부분 나올 때 시장을 먼저 사자, 코스닥 레버리지를 사자고 말씀을 드렸고, 코스피 레버리지를 사자고 시장을 먼저 접근하시는 게 1차적으로 가장 1차적인 매매 접근 방법이다라는 코멘트를 좀 드렸어요.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두 종목군 레버리지 쪽에서도 뭐 지난번에 보면 10%, 5에서 10% 정도 기본 수익권들이 나오고, 이제는 그 시장 자체 하방 경직 부분들이 보이다 보니까 섹터별, 종목군별로 더 활발하게 반등 부분들이 좀 나오죠. 이번 주에 FMC 회의, 일단 큰 기대 부분들, 전에보다는 기대 부분들이 좀 낮아지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물론 물가 상승률 자체가 주말에 좀 나왔기 때문에 아마 자산 축소라든지 금리 인상 관련된 코멘트 부분들을 할 가능성 자체가 크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한테 강조를 해드렸던 부분 중에 하나 뭐냐면, 금리 인상, 자산 축소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하든지 말든지요. 단 급격하게만 안 하면 된다고 그랬죠. 저걸 안 하면 나중에 더 큰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산 축소 해야 되고요. 금리 인상 해야 돼요. 단 올해 금리 인상이 3번 정도 이슈 부분들을 하면서 미리 가이던스 부분들을 제공을 했던 것처럼 급격하지 않게,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저기 유럽이라든지 미국이 타켓으로 정하는 물가 상승률 자체가 있죠. 지금 1% 중반 좀 미만에 있어요. 2% 정도 타켓을 해놨기 때문에 그 가격, 그러니까 만약에 예를 들어서 우리가 금리 인상 속도를 조금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신 것은, 최소한 물가 상승률 자체가 1.7, 1.8 넘어서면 금리 인상 속도가 좀 빨라지니까 조금 조심해 볼까, 아니면 유가가 $60 넘어갔을 때 좀 조심해 볼까 라는 그 의심의 눈초리 부분들을 보이시고, 그 전까지는 뭘까요? 계속적으로 시장에 적극적인 공략 부분들이 필요한 좋은 장에 대한 기조 부분들을 절대 버리실 필요가 없다라는 얘기 계속적으로 좀 드리면서, 오늘 그래도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던 뭐 바이오 시밀러 급등 부분이 나왔고, 게임주도 급등이 나왔고, 삼성전자, 전기전자 쪽 상승 부분들, 이게 이제 부품 쪽하고 코스닥까지 계속 훈풍 부분들이 좀 불어지고 있죠. 코스닥 오늘 상승 부분도 특히 외국인들이 오늘도 코스닥을 러블로 보였습니다. 800억이 매수가 좀 들어왔어요. 이 기조 부분들 바로 끊기지 않습니다. 계속적으로 여러분들 좋은 장에 대한 기조 부분들을 유지하실 필요가 있고, 최근 한 달 반 동안의 그 주식 변동일수에 대한 트라우마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처음 투자하신 분이라든지 장중에 흐름 부분들 1년에 이런 건 한두 번 정도 나온다고 말씀드렸어요. 최소한 나오기 때문에 저도 오랜 시간 동안 20년 이상 봐왔으면서 볼 때마다 섬찟섬찟해요. 할 때가 있어요.
근데 일반 개인 투자자분들은 당연할 거로 봅니다. 하지만 1900선에서 2450선 올라갈 때, 그리고 종합지수뿐만 아니라 코스닥도 바닥권에서 600포인트 후반 정도의 반등 부분이 나왔을 때 그 짜릿했던 반등 부분, 강한 상승에 대한 긍정적인 트라우마, 긍정적인 신호 역시 절대 지우지 마시고 더 크게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코멘트 드리면서 금요일 이슈면의 주식 뉴스공장 두 번째 방송 부분들을 마무리하도록 하겠고요. 시범적으로 제가 이제 장중에 일단 테스트 기간으로 한번 테스트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매일 이슈 정리 부분들을 이제 텍스트로 정리를 하는데, 아니면 증권사 리포트 부분들을 봤을 때 제가 좋은 내용 부분들 이제 같이 정리하는 분들이 몇 분 계시는데, 그 내용 부분들이 정리가 됐을 때 올려드릴까 합니다. 그리고 녹음 부분들이 좀 진행됐을 때 그 부분 역시 알람 기능 부분들을 좀 탈까 합니다. 그래서 뭐 카카오톡을 많이 쓰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1차적으로 텔레그램 있죠. 텔레그램에 이슈맨이라고 일단 있습니다. 이거는 어떻게 주소를 초대 링크 부분들을 공개 채팅방이 아니라 그 링크를 이 방송 그 해설 설명에 올려놓을 테니까, 그쪽에는 그 공개 채팅방 아니에요. 그래도 여러분들 뭐 얘기하실 수 있는 방이 아니라 제가 일방적으로 이런 정리된 내용 부분들을 중간중간 올려드리는 알림이 기능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은 텔레그램을 통해 가지고, 링크는 오늘 그 녹음 방송에 링크를 올려드릴 테니까 그쪽에 일단 들어오시면 중간중간 좋은 내용 부분 있으면 제가 업데이트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9월 18일 이슈맨의 주식 뉴스 공장 셀트리온 11% 일단 축하드리고, 게임빌 등, 그리고 오늘 이쪽 관련 종목군들 없다고 하시더라도 기분 나빠하실 필요 없습니다. 장세 자체가 오늘 외국인이 다시 돌아왔죠. 2천억 매수, 그 다음에 800억 정도, 특히 코스닥의 매수 부분들을 강하게 하면서 여러분들의 투자 심리 부분들 향후에 더 키워줄 장세 자체의 시그널, 일부 시그널 부분들이 천천히 보고 있다는 하나의 징표 부분들을 보실 필요가 있다는 코멘트 드리면서 금요일 이슈맨의 주식 뉴스 공장 두 번째 브리핑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편안한 오후 보내시고 추가 방송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